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자동차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과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9월부터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인데다 20년 만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이어서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오늘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 12월 착공된 지 1년 4개월 만에 공장 건물과 설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 공장, 조립 공장 순서로 시험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 생산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공장 설비와 엔진 등 공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가솔린 차량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을 라인 변경 없이 생산할 수 있어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의 장점입니다.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작업자가 투입이 돼서 직접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산직과 일반직 52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연말까지 자동차 생산 단계에 따라 총 1,000명 정도 직원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핵심 의제를 실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빅그린 산단과 인접한 지역에 노동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일 등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이자 20년 만에 설립된 국내 완성차 공장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온갖 우려를 털어내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좋은 기업, 든든한 일자리로 자리를 잡으려면 생산한 차가 잘 팔려야 합니다. 처음 출시하는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경영 SUV인데요.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현대자동차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차량은 국내 최초인 경영 SUV 모델입니다. 코드네임 AX1으로 불리는 신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고 도심뿐만 아니라 험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생산됩니다. 출고된 차량은 현대차 엠블럼을 달고 국내외 현대차 판매 서비스망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은 경차보다 조금 더 높지만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과 완성도는 높여서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경차 판매 시장의 틈새를 노릴 계획입니다. 판매는 현대자동차가 마케팅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의 품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차량은 최소 5년 동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에 따라서 연간 7만 대씩 5년 동안 35만 대가 무난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가 되는 2025년 이후의 자동차 판매 상황입니다. 현재 위탁 생산되는 가솔린 차량 모델은 미래 친환경차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역량을 갖추려면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인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까지 주주로 참여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쟁터 같은 완성차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속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의 한 병원과 근처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이틀 동안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한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외래 환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3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대에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방문자 가운데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인근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직원 1명과 판매점을 방문한 3명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겁니다. 순천시는 의료기기 판매점과 병원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관련 접촉자 1000여 명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노래 연습장은 밤 10시부터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문,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도 전면 금지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결혼 장례식장도 100인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오늘 12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백신 접종석에서도 잇따른 지역발 감염이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홀덤펍의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의 한 홀덤펍 직원이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직원의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함께 일한 직원 9명 중 2명이 오늘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홀덤펍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택지개발 부지의 무연고 묘지 이장을 한 장묘업체에 맡겼는데요. 지자체가 셀 때는 250여 기였던 묘지가 업체가 셌더니 1000여 기로 늘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업체 말만 듣고 4배나 늘어난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 현장. 사업을 앞둔 2년 전 무연고 묘지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축구장 2개 크기의 면적에서 확인된 무연고 묘는 255기. 강진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업체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 장묘업체가 선정된 뒤 묘지 수가 갑자기 1000여 개로 늘었습니다. 묘지 한 기당 이전 비용은 60만 원. 1억 5천만 원인 예산은 6억대로 4배가량 뛰었습니다. 업체 측은 봉분 모양만으로 판단하는 측량업체와 달리 대나무나 고사리, 서식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네, 측량업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는 시선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시선하고 다르거든요. 입찰 당시보다 지출 예산이 4배로 늘게 됐지만 강진군은 추가 입찰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모두 같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장묘업체가 판단한 묘지 수는 정확한 걸까? 1000기가 넘는다는 묘지에서 유골이 확인된 건 290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묘는 유골이 아닌 취토라 불리는 흙으로만 봉환해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장묘업체랑 다른 확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현장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거 말고는 뭐 없죠. 뿐만 아니라 사업 현장이 강진인데 유골은 경북 경주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업체 주소만 지역 제한이 있을 뿐 유골 안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장묘업체가 안치 비용이 싼 납골당을 찾아 유골을 맡긴 탓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는 전라도 내 거리가 아니야. 뭔 소리 아니야. 모시고 알아 니네들이. 이에 대해 광진군은 절차와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잇따른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은 투기 의혹이 일었던 부인 소유의 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연복 시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의 한 임야. 부인이 매입한 지 4개월 만에 일대에 2차선 도로 설계를 위한 비용이 책정돼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정 시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퇴임 이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며
도로 계획을 알고 이익을 보려고 임야를 매입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소유 임야를 매각하고 전액을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과 백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지에서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는지와 농지를 구입한 직후 설계가 착수된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 시장은 본인과 아들 소유의 토지가 편입돼 논란이 제기된 광양읍 호북마을 도로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도로가 정주 여건 개선과 화재 예방 등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소관부처에서 시장의 땅이 보상 범위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을 뿐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등에서 드러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의 땅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돼 보상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성황 도의지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즉각 보상을 받음으로써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10여 필지의 문중 토지도 포함돼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양시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시장에 친인척이 포함돼 있다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5.18과 관련된 기록물과 사진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정보부가 생산한 주요 보고서 17건과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자료 5건 등 1,242쪽의 기록물과 204장의 사진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된 사진 중에는 5.18 당시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일본 양심 세력들의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국내 교과서 8종 가운데 3종에서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호쿠리쿠 연락회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활동이 조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와 대조된다며 미래 세대의 인권과 역사 화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전 총장이 이사회 총장직 사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로 표명하지 않은 사의를 수용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